변호사님, 네. 지루한 법적 공방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 해결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상사 중재인데요. 이전에 몇 번 사건으로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주제 삼아서 상사 중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상사 중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중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재는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합의가 없이 중재 신청을 하면 중재기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 상사 중재라는 어휘 자체가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사 중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한다는 거는 증거 공방에 따라 판결을 받는 거고요. 네. 이거는 법원의 판사들이 하는 거고, 중재라는 거는 이제 판사들이 아니고요. 그 중재원에 가면 중재위원들이 있거든요. 이 중재위원은 선임되는 거예요. 임명직이에요. 근데 변호사 중에 선임됐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라든지, 소송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융통성 있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중재를 하거든요. 네. 이 중재는 소송과 다르게 일종의 쌍방 합의 여지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좀 절감되는 면도 있고, 해결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재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그 대한상사중재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코엑스 건물에 있는데, 그 법원에 소송을 할 때는 그 주소지에 맞게 소장을 내면서 시작되는데, 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서를 내면 네. 여기서 법원에 소송 내는 것처럼 중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소송은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는 거고요. 중재는 단심이에요. 단심. 한 번에 끝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몇 년 절감되고, 비용도 소송 같은 경우는 속가에 따라서 인지대 송달료를 많이 내야 되는데, 네. 중재는 법원 수수료가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절감되고, 그래서 시간 비용 면에서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보통 중재는 어떨 때 주로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경험에 따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연예인과 소속사 간에 싸울 때, 요게 이제 보통 중재로 많이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나 IT 관련 분쟁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쟁,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도 중재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 조금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남아있을 때, 너무 이제 소송으로 싸우기 전에 네. 조금 이제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있을 때 중재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중재위원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들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는 해결이 가능해요. 합의를 조금 더 권유하기도 하고, 합의 형태도 좀 다양하고요. 그래서 꼭 법률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그 양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3의 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는 해결 절차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이나 경영권 분쟁 또는 IT 분쟁, 이럴 때 이제 많이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중재는 또 아무 때나 못하고 사전에 뭐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뭔가요?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이라든지 어떤 계약상 분쟁을 할 때 계약서에 보면 거기 중재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계약서에 중재라는 표현이 없으면 못해요. 물론 계약서가 없어도 사전에 뭐 구두라든지 팩스라든지 메일로라든지 우리가 어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를 하자라는 표현이 있으면 되는데, 일반 계약에 중재를 잘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재라는 표현이 없으면은 중재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싸울 때 소송 전에 중재를 하자라고 써놨으면 그러면 중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분쟁 해결 절차로서 중재라는 표현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 중재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중재 합의가 없었는데 중재를 강행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재 신청서를 냈는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상 중재에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은 그게 이제 민사소송법상 변론 관할이라고 해가지고 이의하지 않으면 이론상은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하는 시점 첫 번째 답변서를 내기 전까지 나는 중재한다고 한 적 없다, 이의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중재를 못 해요. 그래서 중재 합의가 없는데 중재 판정을 내려버리면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론하고 다르게 이의를 해버리면 이제 중재를 못 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포멀한 소송이 아니라 이런 다른 방식에 있어서 간혹 실무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중재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저희가 중재원에다가 신청서를 접수해 보면 그 중재원에서 일단 저희 신청서를 다 보거든요. 보고 중재라는 표현이 없다 하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중재 합의가 없는데 왜 중재 신청서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상대 쪽이 어차피 이해하지 않을 거라서 받아달라고 해봤자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 쪽이 이해할지 말지는 나중 문제인데 네. 그걸 위험을 감수하고 중재원이 받아주지 않거든요. 아, 그래도 상대 쪽 의견을 떠나서 신청서에 중재라는 표현이 없으면 우리가 진행을 못한다. 그래서 이거 서류 되돌려 받으시겠냐? 그냥 파기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중재원이 처리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 합의가 없으면 실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렇게 선행 합의 같은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미리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 계약서라든지 계약서에 보면 중재라는 표현은 미리 써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뭔가 소송을 할 일이 대비한다 치면 계약서에 미리 중재라는 단어를 써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계약서에 중재라는 문구를 보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를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런 작업을 미리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